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의외로 굉장히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그 하락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상쇄시키는, 어쩌면 또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을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수가 지금 0.58% 플러스입니다. 249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2.14% 올라줬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랐죠. 83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다 좋았는데 특히나 코스닥 쪽이 그동안에 이렇게 저조한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오늘 탈피했다. 대체로 오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다들 좋았지만요. 그 중에서 오늘 에코프로가 한 3% 정도, 에코프로 BM이 한 1.3% 정도. 장중에 반등은 했었지만 종가로 이렇게 상당폭 오르면서 끝내준 것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제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보면은요, 오늘 거래대금도 봐야 되겠죠. 거래대금이 이제 시장에 어떤 힘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거래대금이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7조입니다. 아주 저조하죠. 거래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코스닥은 8조 8천억입니다. 어제 9조 6천억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줄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더 많다는 것은 코스닥 쪽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8조 8천억은 코스닥이 최근에 강세를 띄었을 때 한 17조가량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지금 갖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그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는 그동안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 이쪽에서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인들은 많이 팔았죠. 그래프 보면은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수급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밀리고는 있지만 요 50일선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선이 요 위에 이제 21선이라고 그랬죠. 21선인데 요 21선은 아직 그 밑에서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죽은 시장이다. 21선이 생명선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심리선이기도 하고 아직 심리나 시장이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다. 요 21선 아래에서는요, 대체로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이게 거래소인데요. 거래대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7조까지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래소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10조를 이렇게 넘어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약세장이다. 시장의 힘이 아직도 약하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괜찮죠? 아침부터 이렇게 올려붙다가 이렇게 횡보로 끝나줬습니다. 오늘 기관 외인들이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오늘 좀 이따 제가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요 5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이 깨졌습니다. 최근에 한 3, 4일 동안.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수급선 그 근처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놓기는 했지만 아직 오늘 이 지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최악은 조금 벗어난 모양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21선이 위에 이렇게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일봉들이 그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아직은 죽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 살아있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은 21선 아래인데 요 51선이 약간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러죠. 17조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이 이제 한 8조 단위니까 반토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의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봉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죠.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분봉이 야무지게 올려붙었죠. 아침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흐름이요 그냥 쉽게 이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주식들이요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런 쪽으로 순환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그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은데요.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한 3,200억 매도 우위했고요. 코스닥에서 한 3,1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상당히 큰 물량을 오늘 개인들이 팔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 신용 담보 미달도 된 그 물량도 있을 거고요. 또 미수도 한 5천억씩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그 다음에 손절매 물량들 이런 것들 개인들이 아마 팔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이제 그동안에 좀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 단기 반등을 시키면서 개인들이 그런 급물량들을 급매물들을 좀 오늘 소화시켜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이제 좀 좋아지는 거죠. 시장의 질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오늘 쌍끌이로 매수 우회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한 4천억 가까이 기관들이 한 2,500억 가까이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 우회하고 개인들이 매도 우회했다. 개인들 매도 우위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급매물들을 오늘 많이 소화시켰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그 이제 통장에 현금도 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팔고 싶었던 종목들 좀 팔았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숨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다 보면 증시도 점차 바닥을 다지면서 상황이 조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요. 오늘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는 아니고 오늘 하루 이렇게 보인 모습이지만 52조 천억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한 2조 정도 늘어났어요. 최근에 한 4조가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2조 정도가 이렇게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수급이 좋아진다. 개인들이 돈들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하루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틀 전 겁니다. 결제일 기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제 돈들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시장의 수급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금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신용 보면 이렇습니다. 18조 5천억인데요.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최근 한 달간. 근데 절대 금액 18조 5천억은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개인들이 아직도 신용에 잔고가 많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코스닥에서 급등주 쪽에 신용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주 이쪽에서는 신용 거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또 공매도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 쪽은 아직은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보기는 어려울 텐데 오늘 이제 모처럼 그 단기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신용이나 이쪽이 좀 물리신 분들이 조금 털고 나가면서 수급 구조가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신용융자금이 이렇게 털려 나가면서 시장의 질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미수금 잔고가 최근에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매일 한 5천억 수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아주 강세장일 때 이런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강세장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미수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개인들의 어떤 기대 심리, 이틀 후에 돈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틀 후에 주가가 오른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미수를 쓰는 거죠.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아마 미수 쓰신 분들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올랐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미수 쓰신 분들이 좀 재미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잔고가 4,700억입니다.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를 많이 쓰는 시장은요, 시장의 어떤 상승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급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틀 후에 팔아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급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 아직도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그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는 금년 초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지만 최근 한 달간 따지면 돈들이 조금 빠져나갔다. 펀드에 환매가 나왔다 이렇게.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금년 초에 한 40조 들어왔다가 최근에 한 15조 정도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잔고는 이렇게 많다. MMF는 이렇게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10억 이상 그 자산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많이 몰렸다고 그럽니다. 주식으로 그걸 본다고 그러면 큰 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돈들이 은행으로 이렇게 많이 갔다는 얘기는 아직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단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근 반년 넘게 이렇게 버벅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또 2차 그 부채 상한 협상 여야 간에 또 그게 이제 그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좀 이렇게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일본 시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주식들 사면서 일본 종합상사들이 100년 동안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이다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했어요. 전통이 아주 깊죠. 일본 종합상사들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원자재 관련 거래들을 이쪽이 많이 하면서 최근 그 시장 분위기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또 실적도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샀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요. 최근 한 달간 한 600억 이상 매수 우회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꽤 났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장은 안 좋았지만 일본 시장에 이렇게 재빠르게 들어가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 우리가 한 73조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일본 시장에 한 3조 8천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그 자금이요. 그래서 일본 시장 그 자금이 한 2배 정도, 아니 2번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상하이 또 유럽 이런 쪽보다 오히려 일본 쪽에 우리가 투자가 더 많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 큰 흐름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시장이 이렇게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요 그 자료들이 한 며칠 지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좀 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으로 일본이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 시장은 지금 아까 그 생명선, 심리선, 21선 아래 위치에 있으면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서 21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주면서 저점에서 이렇게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오늘 이제 KH 바텍, 그 다음에 CS 윈드, 그 다음에는 성일하이텍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H 바텍은 바닥 탈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던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KH 바텍은 어제 한 16% 올라주면서 앞에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넘겨줬죠. 이렇게 신고가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 오늘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좋다. 거래도 이렇게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고가가 났는데 요 신고가 이 가격대가 매물 집중대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 집중대를 지금 벗어나고 나서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탄력을 받을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H 바텍은 어쨌든 그 물방울 힌지 이게
판매 단가가 한 30%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것도 있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이 폴더블폰 이게 지금 금년에 한 1,500만 대 정도 지금 판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도 늘어나고 판매 단가도 이렇게 높아지면서 금년 실적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KH바텍이. 근데 금년에 지금 1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금년 말에도 상당히 실적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한 16% 올랐다가 오늘도 이렇게 2월 10자를 내면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요. 그동안에 이제 좀 답답하게 그렇게 보유하셨던 분들이 아마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팔고 싶은 마음도 조금 날 텐데요. 이 폴더블폰이 지금 구글이나 애플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보급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판매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블폰이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랬는데 이렇게 그 판매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폴더블폰도 앞으로 판매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대중화가 된다고 그러면요. 그런 또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KH바텍은 어쨌든 삼성전자에 90% 가까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방울 힌지 이게 그 기술력도 굉장히 앞서 있고 판매가도 한 30% 정도 높게 책정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금년에는 KH바텍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제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요. 이제부터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H바텍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일하이텍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근한 30%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3.2% 올라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까 21선, 생명선, 심리선 여기를 올라서는 종목들을 오늘 말씀드리겠다 그러는데 성일하이텍도 그런 케이스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21선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1선 위로 이렇게 양봉이 살짝 나면서 물론 이렇게 하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횡보를 근 한 달간 이렇게 해줬습니다. 한 달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확실하게 해준 주식이다. 손이 좀 바뀌면서 매물이 좀 소화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은 좀 매력 있다. 지금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일하이텍은 오늘 DS투자증권에서요. 리포트를 내놨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동안에 이제 리튬하고 코발트 이 판가가 하락하면서 매출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이 리튬, 니켈 회수율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모아다가 이렇게 그 리튬이나 니켈을 이렇게 회수하는 건데 요 회수율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그 단가가 하락한 것을 상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도 물론이고 또 미국에도 이렇게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한참 커나가는 그런 기업이란 얘기죠. 폐배터리 이쪽은 앞으로 상당히 크게 이렇게 성장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사 모아 놓으면 제가 벌써 금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배터리하고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또 다시 매수할 기회가 오지 않았나. 제가 10만 원 이하 그 상장 초기에 추천을 드렸다가 2배 수익이 났고 지금 다시 이제 14만 원 왔는데요. 또 그 기회가 한 번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존 비주온도요. 그래프가 이렇게 답답하고 재미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빨간 선 여기 21선이거든요. 최근 한 일주일간 요 21선 위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1선 위에서 이렇게 근 한 일주일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 다지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존 비주얼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지금 가격이 요 그 매물 집중대 여기 지금 딱 부딪혀 있습니다. 여기만 뚫는다고 그러면요.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그렇게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고 가격도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하나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한 요 국면 이게 한 2달 전 얘기인데요. 여기에도 무슨 숨은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미스테리란 얘기죠. 이렇게 50%를 단숨에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한 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한 1,000억 지금 매집에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력이 있다. 더존비전.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시장하고는 조금 달리 21선 위로 올라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다음은 이제 CS 윈드.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답답하게 있습니다.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미미하지만 수익을 내주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바닥에서만 이렇게 사면 단타도 되고 또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은 나는 그런 종목인데 그 보유 호재에 비하면 이 종목이 가진 그 호재에 비교했을 때는 주가가 거의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1분기까지는 실적으로 그렇게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아주 강력 매수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고 또 실제로 실적이 본업에서도 금년 따지면 한 800억 또 그 지원금 보조금이 한 800억 정도 되면서 금년에 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고요. 2029년 따졌을 때는 보조금만 해서 한 2,000억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업도 잘하고 있지만 보조금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실적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주가가 그런 호재에 비했을 때 좀 덜 올라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도 상당히 저는 탄탄하고 아주 안정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물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물을 살짝 이렇게 벗어나는 감이 있죠. 그 위로 가면은 매물이 이렇게 두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도 그래프상으로도 뭐 그런 대로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 바닥에서만 사면 단타도 되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CS 윈드는 이제 금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21선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점수를 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은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오늘 단기 반등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단기 반등이다. 여전히 증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종합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요 21선, 생명선, 심리선 요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서 속된 말로 이제 죽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약간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나 코스닥이 21선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서 약세장이다. 거래 대금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지표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요. 최근 시장이 종목만 잘 찾아서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클 수도 있는 시장 같아요. 전체 시장은 재미가 없지만요. 최근에 엔터 관련주라든가 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보면요. 거의 한 2배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잘 찾으면 전체 시장하고 달리 개별 종목에서 수익률이 좀 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요. 이제 올라간 주식들은 지금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KH바텍,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CS 윈드, 더존비전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그래프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21선 생명선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바닥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종목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조금 쫓아가시는 말고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개별 종목에서는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